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함수와 부등식에 대해서 해볼 건데 부등식을 함수로 인식을 해라. 그 다음에 함수를 부등식과 합쳤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방금 말했던 두 가지가 별개의 것들이 아니고 이제 서로 상호 관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도 저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나와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어떤 거냐면은 우리 어떤 함수 fx가 0보다 크게 만들어라 라는 거야. 이 fx는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고 보긴 그렇고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라. f를 그냥 2차 다항식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 y는 fx랑 0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y는 0이라고 볼 수 있어. y는 0. 그러니까 이 y는 0이라고 하는 게 이게 즉 뜻하는 게 x축이야. x축.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y는 fx랑 y는 0, x축 간의 관계가 fx는 x축보다 이것보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차 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순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2차 부등식 물론 아래로 몰록일 수도 위로 몰록일 수도 있지만 아래로 몰록일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라는 얘기는 x축을 어떻게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는 이런 얘기지. 근데 x축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fx를 조작을 해서 이거보다 높게 만들어줘라 라는 그런 얘기지.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부등식에서 출발해서 함수의 관계로 바꿔왔지. 그치? 근데 이게 거꾸로 가도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부등식을 부등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함수로 봐줘라 라는 그런 뜻이야. 오케이? 이런 얘기야. 하나였고,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 어떠한 fx가 gx, 어떠한 방정식 gx보다 크게 만들어라 라는 것.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은 y는 fx랑 y는 gx 이렇게 부등식을 두 함수로 보고 fx는 는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fx는 gx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gx가 1차식이면 1차식이고 2차식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둘 다 2차식이라 그러면 얘가 g고 얘가 gx고 fx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요거 fx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가 gx 요게 fx 이런 식으로 찾아보아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함수의 관계로 바라봐라 라는 그런 뜻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하려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푸냐면은 요거보다는, 자, 여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gx를 다 넘겨. fx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넘기는 거니까 자유롭잖아. 그런 다음에 y는 fx gx는 y는 0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봐주면 아주 편하다라는 뜻이야. 얘가 뭐였지? 얘가 x축이었지? 위에 거는 밑에 거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 거는 함수 두 개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하지만 밑에 거는 요거 하나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 f랑 g랑 어쨌든 2차보다 아래쪽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뺐다고 해서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 빼도 2차가 살아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줄게. 어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야. 크게 만들어. 총구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지. 아래로 블록 모양 3개. 하나, 둘, 셋. 항상 0보다 큰 게 누구야?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지. 3번은 자,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근이 없는 2차 함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구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짝수 판별식을 딱 땡기게 되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네. A는 1보다 크면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건 함수를 오롯하게 전부 준 다음에 판단을 해봐라 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를 만족하게끔 너희가 개수를 정해놔라 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이 얘기를 해. 결국 어쨌든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등호가 붙으면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거 판별식이 0과 같다 라는 것도 끼어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붙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뜻이야. 그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이 와. 선생님, 이 문제를 왜 0보다 큰 것만 푸시나요?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도 만들어주세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모양이 색이죠.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게끔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어때? 안 돼. 자, 얘 함수를 그리다 만 거야. 얘는 쭉쭉이지, 쭉쭉.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게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온다. 이런 문제 안 나온다. 이런 문제 나오게끔 안 한다. 그런 얘기야. 이런 문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계들만 조금 봐주고 되면은 나머지들 풀 수 있다. 결국에 2차 함수 잘 그려야겠지. 2차 함수를 잘 그림을 그려라 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야. 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실근의 위치다 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의 근의 위치를 주어줘 놓고서 함수를 판단을 해봐라 라는 이런 조건을 매기게 된다. 그래서 총 3가지만 한번 해볼 건데 사실 늘리면 얼마든지 늘려서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짧게 3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떠한 함수에 fx의 조건을 주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함수에다가 조건을 줘서. 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알파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너희 보고 찾아라 라고 하는 거야. fx보다 fx를 찾아라. 두근이 알파보다 크다. 일단 두근을 갖긴 갖는데 알파보다 큰 두근을 갖게끔 하는 조건을 생각을 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파야. 두근이 알파보다 커야 돼.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2가지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2가지 그림을 모두 그려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조건. 일단 두근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다. 그 다음 사실 중근일 수도 있죠. 같다. 이렇게 해주고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축이다. 대칭축. 선생님이 이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이 대칭축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얘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걔가 알파보다 어때야 돼? 알파보다 얘가 커야 된다. 조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 3번째 거. 어떤 거냐면은 알파를 넣었을 때 0보다 얘는 큰 거고 얘는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a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f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f 알파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자, 크다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0보다 크다.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근이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두 근이 알파 사이에 있다. 이거 한번 해볼게. 두 근이 알파 사이에 있다. 두 근이 알파 사이에 있다. 자, 얘는 조금 쉬워. 얘는 조금. 알파를 기준으로 두 근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일부러 이런 식으로 했어. 이해가 좀 빠르게 되라고 공통근을 갖게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다. 자, 근데 얘 봐봐. 두 근 사이에 알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림을 봤을 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왜 굳이 판별식을 썼냐면은 알파가 여기 있었을 때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근데 얘는 없어. 방법이 없어. 얘는 알파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리다 말까? 어쨌든 여기서 만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경우를 볼 필요가 없다.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사실 할 필요가 없지. 대충 저기 선생님 이건 좀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 얘는 좀 왼쪽으로 의미 없다. 얘는 의미 없다. 얘는 뭐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요거 세 번째 거 이게 여기서 세 번째 거 조건 보게 되면 위로 볼록일 때는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일 때는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그러니 어떠한 f알파는 0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나 f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요거 적어줄게.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다, 최고차항이 0보다 작다인 경우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뜻이다. 얘만 해주면 돼. 얘만. 알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지금 두 근이 크다, 사이에 있다. 그럼 이제 뭐 할까? 작다? 근데 작다는 이 친구랑 똑같아. 이 친구는 똑같으니까 세 번째 거. 자,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그림을 또 그려보도록 하지. 그러면 알파, 베타 지겨워서 선생님이 PQ를 했어. 자,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판별식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 대칭축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사이법이니까 앞쪽에서 잘 쓸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다라고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치? 이런 게 들어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p랑 fq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아래로 볼록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얘랑 이거 거기 봐주게 되면 fp가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다. 이런 조건 들어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부터 조건이 어떻게 돼서 조금 더 빡빡해졌지. 하나만 추가되잖아. 하나가. 그치? 이런 조건들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근의 위치를 했는데, 자, 총평. 이걸 외워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어때? 너무 어려워. 두 근이 어떤 점보다 크다, 두 근이 어떤 거 사이에 있다, 두 근이 뭐와 뭐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 그러면 판별식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대칭축. 너무 어려워. 그러니, 어떻게 해주냐면은,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해서 너희가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거 그냥 3개. 판별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대칭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다음에 주어진 근과 함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질까? 0보다 크냐? 작냐? 이거. 그렇게 해서 문제 보고서 너희가 판단해서 풀어라.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에 선생님이 강조할 건 뭐냐면은 뭘 잘해야 될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지. 이해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근이 PQ 사이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그려? 하면 못 푸는 거야 진짜. 근데 이제 앞쪽에 있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부터 그림을 쭉 그려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림 그리는 거 빠르게 진행을 해서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을 한 다음에 그림 딱 그려주고서 조건이 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걸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개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